한국콜마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루폿 손익으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 기업의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한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 어닝 쇼크라는 그런 유명 유튜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모든 기업의 화두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 제약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든 없든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논리 구도로 표현을 해보면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배속 보기는 국룰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46,7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4,2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현재 169%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2020년도 말보다는 27%가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국콜마 홀딩스가 27.14%, 니온콜마가 12.14%, 국민연금공단이 8.2%, 외국인 종합 지분율은 24.45%로 나타나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전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8일자로 제약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제뉴원 사이언스에 매각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홀마는 화장품 사업 부분과 제약 사업 부분 두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6,3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24.2%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폿은 71.1%나 상승했습니다. 스루폿 율로는 48.5%로서 19.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은 무려 93.6%나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5의 생산성을 나타냈는데 전년보다 0.16%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 말에 제약사업 부분을 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년도에는 중단 영업이익 쪽으로 영업이익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으로 운영비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특별 원인 변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7.2%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됩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억 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말에 그 사업부분이 분할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자산도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82억 원의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WCAI는 15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재고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입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의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은 총 영업비용을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40억이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제약사업 부분의 그 분할로 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155명이 그 증가된 거로는 나오는데 2020년도에는 385명이 감소했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평균 임금은 7,900만 원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고임금자들이 남은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퇴직 급여가 들어간 거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2021년도 평균 임금은 5,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경비를 그 감가상각비 정도를 그 제외하고는요. 운영비용을 다 이 회사는 기타 경비로 몰아서 표기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6.1% 감소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단계로서요. 1번은 그 WCAI고 그 다음에 2번이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그 차액이 그 88억 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총 제조 비용의 차이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면은 3억 3,9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19년도는 갭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3억 3,900원이라는 900만 원이라는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매출원가도 검증을 해 봤습니다. 매출원가 검증은 비성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것인데요. 총 제조 비용을 아무리 제조 원가를 그 의무 공시 재무제표에서 뺐다 하더라도 산출해 낼 수 있는 데이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 재료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 가공비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비를 넣으면은 총 제조 비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 재고자산 변동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콜마인 경우에는 그 전체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기말재고.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검증 매출원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산 매출원가를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 3,900만 원으로서 앞 단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계획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현금 흐름표로 검증하는 것인데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77억 원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그 기업 분할로 인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기업에 계속 그 매 그 분석 내용을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 흐름 양식에 의해서 나타내줘야 된다. 특히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 타계정 대체란에 기업 분할로 인해서 이전된 재고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표현해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신뢰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자산 회전율은 WCAI죠. 21.1 회전인데 전년보다 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도는 그 특별히 재고가 인위적으로 그 기업 분할에 의해서 재고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크게 비교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은 1.25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어떤 그 가정을 설정하는 것은 콜마인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임팩트, 그 미래 가치는 10.3%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64 회전으로 자신의 역량을 아직까지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6.8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6.6회전입니다. 이것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속도가 거의 뭐 유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41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52.5%로 증가했습니다. 50%가 넘으면 이것도 지주사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913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산출하면 10.8%로 전년보다는 2.5%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747억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5%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률로서 ROE로 보면은 0.9%,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FEM 143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61%로요. 전년보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2.62로 성장을 했습니다. 캐펙스가 400억 원대 이상 투자가 됐는데요. 종속기업 투자에 507억 원이 투자가 됐고, 유형자산은 투자가 없고 감가상각비에 의해 가지고 36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 부동산은 그런데 투자 부동산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요즘 기업들도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 부동산 투자에 돈들을 좀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일반 개인들이나 어떤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거겠지만, 기업으로서는 주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추측을 해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2022년도를 예상을 해보면은 이게 스루풋의 TIOE 요소로만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그 로프하기 비프렌이라는 것으로 한번 영업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2021년도에 10% 올랐으니까 2021년도에 더 그 10%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면은 요거 2022년인데 이 오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핏, 영업이익은 619억 원을 냈는데 30% 정도 좀 업해보자. 그리고 스르픈율이 48% 실적인데 2% 올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한 7천억 가까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를 B프레는 손익분기점 방식의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선형 함수다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은 A프레는 비선형 함수까지 포함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그 10% 이것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근거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르픈율을 50%로 올려보자.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21.1회전인데 22회전까지 올려보자 하면은 7,400억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납품을 한다. 한국 콜마가 어디에 납품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견적 전략으로서 1, 2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매출별 대비 오른 10% 오른 거,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증가할 예상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영업이익, 목표 영업이익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은 매출의 견적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품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70만 원짜리 견적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국 콜마가 재고 회계 투명성도 좋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믿는 기업이라면은 대부분 기업체들은 그 구매 입장에서는 70만 원에 구매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777만 2천 원의 단품비로 비유했을 때요.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A프론에 다시 와서 70만 원의 계약이 됐지만 우리가 좀 더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스르픈율은 그대로 있더라도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에 대한 증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22회전 하기로 했는데 1회전만 더 올려도 매출은 7,700억까지 700억 정도가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22년 실행 예상 수익은 원래 계약대로라면은 720억 정도가 나오는데 1156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미래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